안녕하세요. 2026년 2월 26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부동산 시장을 움직일 핵심 뉴스 10가지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뉴스 1. 한국은행 기준금리 6회 연속 동결 집값이 발목을 잡다. 오늘 오전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현행 연 2.5%로 동결했습니다. 이로써 지난해 7월부터 오늘까지 6차례 연속 동결입니다. 약 9개월째 금리가 묶인 겁니다. 왜 못 내리냐고요?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환율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 중반에서 여전히 불안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집값입니다. 금리를 내리면 시중에 돈이 풀리고 그 돈이 부동산으로 다시 흘러들어갈 수 있다는 우려가 한은에 발을 묶고 있습니다. 오늘 한은은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도 기존 1.8%에서 소폭 올렸습니다. 반도체 수출 호조 덕분입니다. 경기가 나쁘지 않으니 서둘러 금리를 내릴 이유도 없어졌고 집값 자극 우려의 환율 불안까지 겹치면서 올 상반기 안에 금리 인하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신호를 내보낸 겁니다. 집을 사려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 결정이 중요합니다. 금리가 내려가야 대출 이자 부담이 줄고 매수 여건이 개선되는데 그 시점이 계속 밀리고 있습니다. 부동산 규제는 강화되고 금리 인하는 요원하고 집을 사기 좋은 환경과는 거리가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뉴스 2. 이재명 대통령 부동산 묶인 돈, 자본시장으로 이동 중 고무적 현상.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SNS를 통해 직접 입장을 냈습니다. 주식시장 개혁, 자본시장 선진화, 주택시장 안정, 부동산 투기 공화국 탈출은 앞으로도 쭉 계속된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코스피가 6,000포인트를 돌파한 날에 맞춰낸 메시지입니다. 어제 오후에는 청와대 오찬 간담회에서 부동산에 묶여있던 자금이 생산적인 자본시장으로 이동하는 조짐은 자연스럽고도 고무적인 현상이라고도 했습니다. 부동산 시장을 누르는 것이 단순히 집값 안정에 그치는 게 아니라 자본의 흐름 자체를 바꾸겠다는 정책 의지를 드러낸 겁니다. 이 메시지가 시장에 주는 신호는 분명합니다. 정부는 집값 안정 기조를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는 뜻이고 앞으로 추가 규제 카드가 나올 수 있다는 경고이기도 합니다. 코스피 6천과 부동산 규제, 이 두 가지를 같은 맥락에서 묶어 말하는 대통령의 발언은 그 자체로 오늘 시장이 읽어야 할 가장 중요한 신호입니다. 뉴스 3. 다주택자 대출 만기 연장 사실상 원칙 불어 가닥 통계 정비에 착수. 금융당국이 다주택자 대출 만기 연장을 원칙적으로 막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정책 효과를 정밀하게 측정하기 위한 통계 정비 작업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지난 24일 3차 회의에서 결론을 내지 못했던 금융위원회가 이번엔 차주 유형과 지역별로 세분화된 데이터를 확보한 뒤 최종 방안을 내놓겠다는 겁니다. 수도권 규제 지역 아파트를 담보로 한 다주택자. 주담대 잔액은 5대 은행 기준으로만 36조 4천억 원에 달합니다. 이 돈이 어떤 담보를 갖고 있는지, 어느 지역에 얼마나 분포하는지를 먼저 들여다보겠다는 겁니다. 방향은 이미 정해졌습니다. 결론이 아니라 방법론을 다듬고 있는 단계입니다. 36조 원 규모의 다주택자 대출이 사정권 안에 들어온 만큼 이 정책이 실제로 시행되는 순간 시장에 미칠 파장은 상당합니다. 다주택자는 매물을 서두르게 되고 세입자 보호 문제도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됩니다. 뉴스 4. 서울 집값 상승폭 4주 연속 둔화 강남구 보합권, 과천은 하락 전환. 오늘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2월 넷째 주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서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률이 4주 연속 줄어들었습니다. 1월 넷째 주에 0.31%였던 상승률이 2월 들어 0.27%, 0.2%, 0.15%로 계속 낮아지고 있습니다. 강남구는 주간 상승률이 0.01%로 사실상 보합권에 진입했습니다. 서초구는 0.05%, 송파구는 0.06%입니다. 한강변고가 아파트들이 집중된 지역에서 먼저 반응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경기 과천은 이번 주 하락 전환했습니다. 다만 서울 외곽은 다릅니다. 강서, 관악, 구로, 영등포는 여전히 0.2% 이상의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규제와 대출 한도가 만들어낸 중저가, 지역 수요 쏠림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강남은 숨고르기에 들어갔지만 서울 외곽은 여전히 뜨겁습니다. 같은 서울인데 방향이 다른 시장이 됐습니다.
뉴스 5. 집값 잡힌다 BS 5월 이후 폭등 시계제로의 서울 부동산. 오늘 시장에서 팽팽히 맞서는 두 가지 시각이 있습니다. 한쪽은 지금이 하락 전환의 신호탄이라고 봅니다. 강남권 상승률이 보합권으로 떨어졌고 집값 기대 심리가 43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꺾였으니 가격 조정이 시작됐다는 겁니다. 반대쪽은 5월 9일 양도세 중과 유예가 종료된 이유를 걱정합니다. 지금은 세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매물이 나오고 있지만 5월 이후에는 그 매물이 다 사라지고 오히려 매물 잠김이 심화된다는 겁니다. 공급이 줄어드는데 수요는 여전히 있으니 가격이 다시 오를 수 있다는 시각입니다. 시장 참여자들은 지금 관망하고 있습니다. 다주택자는 팔아야 할지 버텨야 할지를 저울질하고 실수요자는 더 싸질 때를 기다립니다. 이 힘겨루기의 결론은 5월 9일이 지나봐야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정책 변수에 따른 변동성 확대 구간으로 보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뉴스 6. 30대 주담대 감소폭, 전 연령대 중 최대 내 집 마련이 멈췄다. 한국은행이 오늘 발표한 2025년 4분기 차주별 가계부채 통계입니다. 지난해 4분기 차주당 주택담보대출 신규 취급액이 감소세로 돌아서며 지난해 2분기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연령대별로 보면 30대의 감소폭이 818만 원으로 전 연령대 중 가장 컸습니다. 원인은 명확합니다. 1015대출 규제 대책이 직접적인 타격을 줬습니다. 30대는 생애 최초 구매 비중이 가장 높고 자산 축적 기간이 짧아 대출 의존도가 높습니다. 그런데 대출 한도가 줄어드니 매수 가능 가격대 자체가 낮아지거나 아예 매수를 포기하는 경우가 생긴 겁니다. 한은은 올해 1분기에는 소폭 증가 전환 가능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새학기 이사 수요와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둔 봄 이사 수요가 겹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구조적인 대출 규제가 유지되는 한 30대의 내 집 마련 장벽은 쉽게 낮아지지 않을 겁니다. 뉴스 7. 서울 아파트 6년 만에 최저 대출 비율 은행 돈 안 빌리고 집 산다. 서울 아파트 거래에서 대출 없이 집을 사는 비중이 6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올랐습니다.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2026년 1월 서울 집합건물 거래의 채권 최고액 비율이 평균 42.96%로 2019년 12월 이후 약 6년 만에 가장 낮았습니다. 채권 최고액 비율이 낮다는 건 그만큼 대출을 적게 끼고 집을 샀다는 뜻입니다. 이게 왜 일어났냐면 대출 한도 자체가 막혔기 때문입니다. 15억 초과 아파트는 최대 4억 원, 25억 초과는 2억 원밖에 대출이 안 됩니다. 강남 고가 아파트를 사려면 현금이 충분해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시장이 현금 부자들의 무대로 재편되고 있는 겁니다. 반면 정책 대출을 활용한 30대 생애 최초 매수자들은 여전히 15억 이하 중저가 시장에서 활발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고가 시장은 현금 위주로, 중저가 시장은 정책 대출 의존도로 움직이는 이중 구조가 서울 아파트 시장 안에서 동시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뉴스 8. 다주택자 대출 만기 연장 제한 핀셋 규제로 수도권 아파트만 겨눈다. 오늘 공개된 금융당국의 방향성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차주 유형과 지역에 따라 규제 강도를 다르게 적용하는 핀셋 방식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습니다. 규제 강화 대상은 수도권과 규제 지역 안의 아파트입니다. 빌라나 다세대 주택은 세입자 보호를 이유로 이번 규제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임대사업자 대출의 경우 만기 연장 시 임대소득이 이자의 1.5배를 밑돌면 연장 자체를 막는 RTI 재적용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연일 SNS의 비정상의 정상화에 따른 책임은 피할 수 없다는 메시지를 올리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의 방향과 대통령의 메시지가 같은 곳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규제의 속도와 강도가 예상보다 빠를 수 있다는 점을 시장 참여자들이 인지해야 할 시점입니다. 뉴스 9. 강남구 매매 0.01% 보합 진입 하락 전환 신호인가, 숨 고르기인가. 강남구 아파트 주간 매매 상승률이 0.01%로 사실상 보합권에 접어들었습니다. 현 정부 출범 직후 주간 상승률이 0.5%에서 0.8%를 오가던 시절과 비교하면 완전히 다른 분위기입니다. 압구정에서는 지난달 전용 183제곱미터짜리 아파트가 97억, 98억 원에 거래된 것이 확인됐습니다.
지난해 말 신고가인 128억 원과 비교하면 30억 원 낮아진 실거래입니다. 갑자기 30억 원이 빠진 거래가 나왔다는 사실 자체가 시장에 적지 않은 심리적 충격을 줬습니다. 다만 이를 하락 전환으로 단정하기는 이릅니다. 세종대 신보영 교수는 중과 유예 종료 이후에는 매물 잠김과 수급, 불균형이 동시에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지금의 상승 둔화를 곧바로 하락 전환으로 보기보다는 정책 변수에 따른 변동성 확대 구간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 시장 전문가들의 중론입니다. 뉴스 10. 하반기 공급 절벽 현실화 예고, 전문가 하반기 매물 잠김 재상승 가능성. 부동산 전문가들 사이에서 올 하반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양도세 중과 유예가 5월 9일에 끝나면 세금 부담을 피하기 위해 지금 나오던 매물들이 일제히 사라지게 됩니다. 지금은 다주택자들이 팔고 싶어서 내놓는 시장이지만 5월 이후에는 팔기 싫어도 팔아야 하는 이유가 없어지는 겁니다. 여기에 수도권 입주 물량이 올해 15%, 서울만 26% 급감하고 2027년, 2028년에도 계속 줄어드는 구조까지 겹칩니다. 공급은 줄고 매물은 잠기고 봄 이사철 전세 수요는 여전한 상황에서 하반기에는 전세난과 매매 수요 충돌이 동시에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규제의 칼날은 분명히 시장에 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칼날이 효과를 내는 데는 시간 제한이 있습니다. 5월 9일이 그 분기점입니다. 그 이후 시장이 어디로 방향을 틀지가 올해 부동산의 진짜 승부처입니다. 2026년 2월 26일 부동산 시장을 한 문장으로 정리합니다. 한은은 금리를 묶었고 대통령은 규제 의지를 재확인했고 강남은 보합권에 진입했다. 시장은 5월 9일이라는 마감 시계를 바라보며 숨을 고르고 있다. 이 영상 하나로 오늘 부동산 뉴스 다 보셨습니다. 감사합니다.